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지과학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지과학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즉 저의 유튜브 채널의 정체성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제 채널은 제가 봐도 인기가 없습니다. 또 제가 방송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주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근원이 우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근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날부터 우주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론을 탐구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물리학의 물리운동에 대한 법칙, 특히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에 대해 연구하고 특수 상대성 원리, 일반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닐슨 보어는 원자를 발견했습니다. 후 전자 등을 발견하여 양자역학이 만들어졌습니다. 데이비드 봄은 원자 정도의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기존 입장과는 달랐습니다. 데이비드 봄은 반입자와 입자의 충돌로 인한 두 광자의 생성 시 광자의 양자 얽힘에 대해 순간적인 정보통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물질 교환이 없이 바로 한쪽과 다른 한쪽은 정확히 반대의 평가감을 유지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프리브램도 두뇌를 연구하던 중 두뇌가 홀로그램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시각, 심지어 오감이 홀로그램 이론에서는 일종의 주파수 분석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비드 봄, 프리브램은 이 세상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고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 드러낸 세상, 감춰진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은 항상 텔레파시, 꿈, 영혼이나 미스테리 등을 부정했는데 이렇게 우주가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이런 게 가능하고 감춰진 질서가 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사실 살면서 신비한 경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지만 이런 거에도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로즈웰 외계인 이야기인 마틸다 외계인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구입하였는데 그 책은 과학적인 이야기가 너무 사실과 같아서 놀랐었습니다. 프로그램 우주론과 유사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입원했었고 직장을 옮기고 경제 문제, 잦은 사고, 회사에서의 갈등 등이 있어 인생이 힘든 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공부 채널을 발견하여 많은 위안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분야들, 과학, 외계인, 영혼의 분야가 사실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실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었습니다.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꾸준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지과학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미지과학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학이론 중 홀로그램 우주론은 우리 우주가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 홀로그램 특성상 작은 공간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반면 빛으로 우리 세상이 드러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적 특성을 드러낸 질서는 현실 세계 과학이 될 것이고 작은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감춰진 질서, 무의식, 영혼 등에 해당됩니다. 과학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인데요.
근본적인 영혼은 우리 세상을 배우기 위해 고통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되는 환생을 하고 카르마가 있어 태어나기 전 인생의 시나리오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계인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외계인은 과학만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넓은 의미에서 외계인은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까요? 지가학은 앞으로 이런 이야기로 순서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는 두서없이 정신없이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제가 아는 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지과학의 대략적인 목차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강의 특성상 대분류를 유지하면서 소분류는 랜덤으로 방송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과학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지겹게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도대체 과학이 뭐길래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과학은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말합니다. 업계는 인류가 경험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좁게는 보통 사람을 제외한 자연과학을 이야기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자연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라고 시도합니다. 자연과학은 인간에 의해 나타나지 않은 모든 자연현상을 다룹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우주과학 등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인간들의 행동과 그들이 이루는 사회를 자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합니다. 인문과학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과학 중 자연과학은 순수과학과 공학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학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전부 알고 있을까요?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과학적 방법이란 연역과 귀납의 논리학을 바탕으로 관찰, 이론, 실험, 재현을 바탕으로 한 과학, 즉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통칭한 말입니다. 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럴싸한 이야기라도 검증 가능하면 과학이라고 신뢰하고 비검증 영역이면 무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는 학문이죠. 기존 것을 비판하는 측면이 강하니깐요. 이해가 안 갈 것 같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한의사들은 진맥을 봤습니다. 진맥은 병자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의료기기로 측정합니다. 어느 것이 과학적일까요? 당연히 병원의 의사입니다.
의사는 공신력 있는 기계로 병을 검증하여 의료 매뉴얼을 통해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한의사 진맥은 한 사람의 감, 숙련도에 의존하여 측정하여 치료합니다. 즉 검증과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병원이 생기기 전 한의원은 우리 전통의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과학적이라고 한의원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안 낫는데 한의원 가서 치료되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것만 따지다가 혹시 진짜 효과 있는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요? 타오 세계는 있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도 합니다. 생은 진짜 있을까요? 점이 가끔씩 맞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침을 맞으면 치료되는 건 왜 그런 것일까요? 초능력은 있는 것일까요? 특히 텔레파시도요? 외계인과 UFO는 있을까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풀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검증되는 영역만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유과학은 아직까지도 베타성 때문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일부에서 재검토하고도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미지과학은 과학, 영혼, 외계인을 통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과학의 역사와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We sprung out from the earth. 지난번에는 고대 중세의 과학을 설명했었고 사활 원소설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절 이후 과학은 급성장하였고 보일, 뉴턴, 아인슈타인 등을 거치면서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생겼습니다. 그중 아인슈타인은 중력과 매끄러운 시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최근 현대 이론 물리학의 선두주자인 촉근 이론은 1차원의 끈이 11차원의 공간에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 M 이론에 따르면 중력자에 해당하는 끈은 브레인을 통과 가능하지만 중력자를 제외한 입자 및 광자에 해당하는 끈은 브레인 위에서 진동한다고 합니다. 촉근 이론에서 촉근은 진동하는 패턴에 따라 여러가지 입자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위와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촉근 이론 때문에 세상을 이루는 중력과 전자기력, 양력, 강력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세상을 이루는 근본적인 힘끼리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분명 빅뱅이라는 작은 점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입자와 힘이 생겼는데 통합이 안 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죠? 바로 이러한 통합의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한 촉근 이론이 맞다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 가능했습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바로 촉근 이론으로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계산한 결과 블랙홀이 주어진 영역에서 최대 엔트로피가 아닌 부피가 아닌 표면적이 저장한다고 합니다. 홀이 특이한 것은 작은 점에서 강력한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중력은 거시적인 우주에서 작용하고 원자 단위의 양자적인 미시세계에서는 중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랙홀이 표준 이론에서는 매우 특이한 물체입니다. 바로 이러한 블랙홀이 최대 엔트로피를 표면적에 저장한다는 것이 홀로그램 우주론을 지지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한 연구팀은 홀로그램 우주론을 수학적으로 재검증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 평평한 시공간에 대한 두 가지의 논리를 이용해 얽힌 엔트로피라는 물리적 요소를 계산했습니다. 이 단어는 양자체계상 동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얽히고 서로에 영향을 주는지 형용하는 말입니다. 그룹 밀러는 만약에 평평한 공간이 존재해
양자 중력이 표준 양자 물리학 이론상 홀로그램 형성을 가능케 한다면 이쪽 이론으로 다 측량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해야 하며 그 결과가 동일해야 한다 라고 성명으로 밝혔습니다. 그 연구팀은 양쪽 이론을 통해 산출된 엔트로피 숫자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홀로그램 원칙이 우리 우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고로 우리 우주가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홀로그램이란 고차원의 정보를 저차원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종이처럼 2차원의 종이에 빛으로 비춰보면 3차원의 정보가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적은 상태의 홀로그램이고 진보된 홀로그램은 이 가상현실처럼 표현 가능합니다. 또 진보한 홀로그램 기술은 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 향기, 소리도 표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홀로그래피 원리는 무엇일까요? 홀로그래피는 피사체로부터 반사된 볼체파와 아무 정보도 갖지 않은 기준파가 만날 때 발생되는 간섭 무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저 광원 앞에 빔 스플리터를 두고 빛의 경로를 나눕니다. 빛의 경로를 물체로 비추면 물체는 이를 반사해 볼체파 파장을 생성합니다. 하나의 경로는 물체에 닿지 않은 빛의 파장을 거울을 통해 물체파와 일정한 각도를 이루도록 한 기준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체파와 기준파라는 두 파장이 만나 간섭 무늬를 형성하는 것을 기록하고 저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물체의 색에 대한 정보와 함께 빛의 간섭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빛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에 대한 정보, 즉 물체의 입체 모형을 함께 기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간섭 무늬에 기록할 당시에 사용했던 기준파를 다시 비춰주면 간섭에 의해 증폭되거나 상쇄되었던 영향이 사라지면서 원래의 물체의 입체적 현상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그래피의 원리이고 3차원의 상을 2차원에 표현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주는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 매개로 하여 더 근본적인 영역의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본과 프리브램은 이런 홀로그램 우주론을 초기에 주장했습니다. 차후 본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결론은 홀로그램 우주론은 드러낸 질서, 빛으로 표현된 세상과 감춰진 질서, 더 근본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다. 초능력 등 설명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환영이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음에는 자세한 홀로그램 우주론과 드러낸 질서, 감춰진 질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앞편에 우리 우주가 일종의 홀로그램일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블랙홀이 홀로그래피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홀로그래피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이 일종의 홀로그램 환영이라는 것인데요. 매트릭스 영화와 같은 것일까요? 홀로그램 우주론에서 드러낸 질서도 있지만 감춰진 질서도 있다고 하였었습니다. 필름에 빛을 비춘 화상이 드러낸 질서, 필름 자체는 감춰진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춰진 질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숨겨진 질서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즉 유체 이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램 우주에서 공간은 환영입니다. 바로 이 홀로그램 사과가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과가 아니고 환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과로 보이는 것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의 산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공간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서 공간이 존재한 적이 없는 세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궁극적으로 공간에 의해서도 구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탈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은 사람의 의식적 지각이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다른 장소로 여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험입니다. 유체이탈 경험은 괴테, 로렌스, 아우구스트 스트린트버그 같은 역사적 인물도 경험했었고 세계적 과거부터 현대까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헤럴드스는 902명을 조사해 본 결과 8%가 유체이탈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캔서스 대학 의료원의 플로 존스 박사 등이 1980년에 행한 339가지 유체이탈 체험에 관한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85% 사람들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심장동맥 질환자는 심장이 정지되었다가 회복되었는데 유체이탈을 했었고 현장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병원의 3층 낡은 신발을 보았다고 합니다. 회복 후 낡은 신발을 찾으러 갔는데 묘사한 그대로 맞췄다고 합니다. 유체이탈 상태에서 관찰한 것이 정확한 것인데 정말 놀랐습니다. 로트 먼로라는 방송계 간수는 유체이탈하는 능력을 완전히 숙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체이탈 상태에서 스스로 깨달은 것을 기록했는데 단단한 물체를 통과 가능했고 생각만 하면 아주 먼 거리를 순간적으로 이동 가능했다고 합니다. 미국 심령과학협회에서 실험은 유체이탈 상태에서 날아와서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에 대한 내용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험에서 다양한 물건들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묘사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는 뇌를 통해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유체이탈 시에는 뇌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가능한가요? 홀로그램 우주에서는 위치라는 것이 하나의 환영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홀로그램 방식의 우주의 사물이 특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초공간적입니다. 그러므로 유체이탈 시 아무 어려움 없이 방 천장 위에 있던가 병원 3층의 낡은 신발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체이탈 시 재밌는 특징 중 하나는 몸을 이탈한 후 그 사람이 취하는 형태가 유연하여 이체 구체나 원래 남자인데 여자로 형체를 취하는 등 다양한 2차 신체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체이탈 시 신체는 생각하기 나름인가요? 언론은 사고 습관이 유체이탈 시의 형체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게 너무 습관화가 되어 동일한 형체를 만들어내지만 의식적, 무의식적 신념으로도 2차 신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을 벗어냈을 때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이는 본질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명하는 다양한 주파수로 이루어진 파동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의 파동 현상이며 우리의 마음이 다양한 홀로그램 형상으로 변환시키는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두뇌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둘러싸고 있고 속으로도 침투해 있는 플라즈마 같은 홀로그래피 에너지 장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을 통해 접근한 유체이탈 어떠셨나요? 다음은 다른 숨겨진 질서, 영혼의 세계 등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은 신기하지만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앞전에 홀로그램 우주론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우리 우주가 홀로그램이라면 일종의 환영입니다.
그래서 앞전편에 그 환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숨겨진 질서 중 유체 이탈에 대해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유체 이탈은 생각보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유체 이탈이라는 것이 영혼이 우리 몸을 벗어날 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혼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영혼 관련 이야기 중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오늘은 영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슈워츠는 2003년 자신의 문제로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널러의 도움으로 비물질적 존재들과 놀라운 대화를 나눈 후 깨달은 점과 다른 사람의 사례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 불운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예를 들면 에이즈병이 걸린 환자, 유방암 환자, 장애아 부모, 사고 당한 사람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환생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는 목적이 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은 인생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이 점은 참으로 놀랍고도 엉뚱한 영혼의 관점에서의 진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유행하는 펜트하우스2 드라마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습니다. 영혼의 입장에서 드라마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오윤희는 이 딸 베로나가 죽어서 7회차부터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 오윤희에게 바로 몰입해 보겠습니다. 들면 오윤희는 현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진은 영혼 그 자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이의 딸이 사망하니 얼마나 열받고 죽고 싶겠습니까? 윤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들은 거의 주인공급인데 자살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펜트하우스 오윤희는 드라마 인물입니다. 그 유진은 연기자입니다. 유진은 SES 시절의 가수였습니다. 오윤희는 전생에서 가수였습니다. 환생에서 SES의 유진에서 펜트하우스 오윤희로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본이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오윤희의 괴로움도 각본에 짜여 있습니다. 제 세계에서 대본은 아카식 레코드일 겁니다. 아카식 레코드에는 전 우주적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도서관 같아서 그곳에 접근하면 그 사람의 과거, 미래 등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윤희는 유진이라는 영혼이 아카식 레코드 대본을 읽고 연기합니다. 오윤희는 대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본의 유진은 이미 알고 연기를 합니다. 대놓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협력했다가 배신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의 입장에서 이런 괴로움을 주는 대본을 받아서 연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의 레벨업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입장에서 사랑만이 레벨업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기 위해 시련을 설정하고 극복을 통해 성장하는 패턴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 입장에서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윤회하면 다시 살면 그 전에 모아둔 돈이 소용없으니까요. 책에서는 최초의 집에서 빛과 사랑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귀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어둠과 미움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귀중함을 느끼기 위해서인데요. 마치 평소에 물이 많아 문제가 없지만 수박처럼 물이 부족하면 물의 귀중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나 봅니다.
으로 홀로그램 우주에서 근본적인 숨겨진 질서 중 영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영혼이 홀로그래픽 매질 내에 기록된 숨겨진 질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태초의 세계에 대한 과학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from outer space. 지난번에는 블랙홀을 설명하면서 홀로그램 우주론 재등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촉근이론이 홀로그램 우주론을 지지한다는 것인데요. 홀로그램 우주론에 따르면 홀로그래피 원리에 의해 드러낸 질서와 감춰진 질서로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 편에 감춰진 질서 중 영혼에 대해 설명드렸었습니다. 영혼은 사랑을 매개로 하여 레벨업을 한다고 합니다. 로즈의 외계인은 우리 지구에 와서 시다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계인은 드러낸 질서와 감춰진 질서 모두를 이야기하여 말씀드립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오늘 저는 로즈의 추락 사건에 대해 세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음모론과 은폐 의혹에서부터 에어럴 외계인이 세포당해서 틸다 오도넬 맥엘로이 여사와 친해지기까지의 과정은 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오늘 생략하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히 요약하면 인터뷰한 마틸다는 비밀을 폭로할 때 83살이었다고 합니다. 1947년 7월 우수의 공군기지가 509 포격사단 대원들이 뉴멕시코 로스웰 인근 한 농장에서 추락한 비행 접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마틸다는 미 공군 여사단 소속 의무부대 간호상사로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외계인은 말을 할 수 없어 텔레파시로 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외계인의 우주선 추락 이유는 대기 중의 전기방전 충격으로 비행 통제 능력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온 이유는 방사능 폭발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무튼 외계인은 자신이 에어럴이라고 소개하였고 자신의 고향은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를 배우고 마틸다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미지과학에서는 에어럴 외계인이 전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홀로그램 우주론과 일치되는 것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어럴 외계인은 지구를 자기들 소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자기 임무라고 합니다. 지구 환경과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도와주기 위해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지각이 있는 존재는 불멸의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에어럴은 이즈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불멸의 존재 본연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함 이스는 본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존재한 비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어럴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모든 이즈비들은 나 자신이 다른 이로부터 받고자 하는 존중과 대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틸다는 처음에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럴은 불면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몸 위에 있어라 고 말했고 마틸다의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 현정에서 내 머리 꼭대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완전 외계인이 를 시켜준 거네요. 외계인은 단순한 과학만 발달한 줄 알았는데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에어럴은 영혼이라 하지 않고 이즈비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리겠지만 존재한 비를 결정한다
라는 것이 양자역학의 개념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집이는 불멸의 영적 존재로서 환영의 근원이자 창조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집이들은 위치를 상상함으로써 공간을 창조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아무튼 에어럴 외계에 있는 홀로그램 우주론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집이는 영혼과 비교하면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더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동물도 영적 존재일 수도 있고 신이라는 것도 영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외계인 인터뷰 이야기를 기만합니다. 에어럴 외계인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게 방대하지만 홀로그램 우주와 영혼에 대해 말해주는 게 상당하여 배울 점이 많습니다. 다음에 외계인 인터뷰 내용과 영혼의 세계, 숨겨진 질서, 드러낸 질서, 홀로그램 우주론 및 나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앞전에 지구로 추락한 에어럴 외계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이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입니다. 앞편을 다시 상기하자면 마틸다라는 여자는 간호장교로 에어럴이라는 외계인에게 영어를 가르쳐줬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어럴 외계인은 주문을 외우자 마틸다의 영혼이 유체이탈하여 그때부터 외계인을 믿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계인이 과학만 발달한 줄 알았는데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에어럴은 영혼이 이즈비라고 합니다. 에어럴은 이즈비가 불면의 존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불면의 존재라고 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불멸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불멸이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자연 사망이든 사고이든 결국 사망하여 없어집니다. 그 말은 불멸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외계인은 왜 우리가 불멸이라고 하는 걸까요? 마틸다 인터뷰 중 이즈비의 불멸성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외계인은 이즈비가 환영의 근원이자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래 자유로운 상태로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들 각각은 전지전능한 영혼의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영원하지도 전지전능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이즈비들은 위치를 상상함으로써 공간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특징과 너무 다른 점이 많습니다. 불연속성, 중첩성, 불확정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불연속성이란 한마디로 연속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내가 방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양자역학의 원리를 적용하면 핸드폰이 있다가도 갑자기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못 보겠죠? 그런데 내가 보고 있을 때만 핸드폰 유튜브가 켜져 있고 안 볼 때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이 황당한 것인데 더욱 황당한 것은 관측제가 존재할 때만 위치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특징이긴 하지만 이게 현대 물리학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솔직히 관측자가 관측할 때만 물질이 확정된다는 게 이해는 안 가지만 실험적으로 검증돼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측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우리 에어럴 외계인은 우리가 모르는 양자역학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즈비 관측자가 위치를 상상하면 환영, 홀로그램 물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전지전능한 것이 맞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또 에어럴 외계인은 이즈비들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즈비는 에너지와 환영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즈비들은 공간과 시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을 창조할 수도 있고, 주관에 입자를 둘 수 있고, 물질을 창조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체를 만들 수도 있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집위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된 어떤 형체라도 그것은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에어럴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집위에 의해 창조된 환영은 지속적으로 창조해야지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집위는 영혼에서 항상 지루하며 다른 이집위와 상호작용하는 드라마 같은 것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편에 펜트하우스 2 드라마를 드리면서 영혼은 인생을 드라마같이 창조하고 개혁한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우와, 저는 앞편에 영혼을 이야기했었는데 외계인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집위는 드라마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신들의 능력을 일부러 약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 괴로움 등 악조건을 단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참고 견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도 모르는 척, 모든 것을 보고도 못 보는 척 한다고 합니다. 에어럴은 평행 우주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물질 우주의 시공간을 계속 창조하기 때문에 파괴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다면 우주의 빅뱅부터 확장돼가는 현상을 설명 가능합니다. 와우, 정말 신기하네요. 외계인들은 결국 홀로그램 우주를 알고 있었고, 이에 따른 영혼, 심지어 우주의 확장 현상 인플레이션 우주론도 설명 가능하네요. 역시 외계인은 과학도 발달되어 있고 영혼, 홀로그램 우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이상으로 에어럴 외계인의 이집위 불변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앞전에 에어럴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어럴 외계인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중 이집위에 대해 설명드렸었고 불면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외계인은 유체 이탈도 시킬 줄 알고 영혼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외계인, 영혼은 홀로그램 우주에서 홀로그램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이 가능했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홀로그램 우주론은 초기에 주장했었는데 주류 과학계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던 중 촉군 이론이 대두되었었고 브레인을 동반한 M 이론이 나와서 블랙홀을 관찰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부피가 아닌 표면적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홀로그램 우주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아 홀로그램 우주론이 다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홀로그램 우주론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우주가 홀로그램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런던 대학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본과 환경생리학자 칼 프리브렘이 주장했었습니다. 칼 프리브렘은 환경생리학의 고전적 교과서 두뇌의 언어의 저자입니다. 사람들은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0년대 초에는 여기 두뇌의 특정한 장소에 저장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억의 흔적을 엔그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뇌의 하드디스크처럼 저장되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캐나다 신경외과인 빌더 펜필드는 1920년대에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필드는 간질병 환자의 뇌세포를 정기적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척두엽을 자극했을 때 치료가 되어 지나간 기억을 생생히 되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질병이란 반복적인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뇌 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펜필드는 뇌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전기 자극을 줄 때 특정한 효과가 나와서 특정 부위에 기억이 저장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펜필드는 1975년에 출판된 저서의 마음의 신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특정한 영역에 저장된다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프리브렘은 1946년
브루크스 영장류 생물학 연구소의 신경심리학자인 할 레실리의 기억에 앵그램에 대한 실험 도중 앵그램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앵그램을 검증하기 위해 미로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실험을 시켰습니다. 이 뇌 중 특정 부위를 절단하면서 그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담당하는 특정 뇌 부위를 국가적으로 제거해도 뇌의 기억력은 상실되지 않고 미로를 지나가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뇌를 제거했는데 기억을 할 수 있다?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프리브렘은 기억이 뇌 속의 특정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 퍼져 있거나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브렘은 인질 환자의 뇌가 아닌 정상 사람의 뇌의 기억이 전반적으로 퍼진 분산분포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뒤에 뇌 실험과 사람하고 다른 것은 아니냐? 그러나 실제로 사고로 머리를 다쳐 반 정도나 뇌를 절단한 사람도 기억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캔필드의 앵그램 이론은 일반인이 아닌 간질병 환자만 적용되는 것이었군요. 결국은 사람, 생물들의 기억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아니라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기억이 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분산분포라면 뇌가 일종의 홀로그램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홀로그램의 필름은 반으로 잘라 이에 레이저 광선을 비출 경우에도 여전히 전체상을 재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뇌가 일종의 홀로그램처럼 구동된다는 점을 프리브렘은 발견한 것입니다. 홀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 앞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홀로그램 구동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광원 앞에 빔 스플래트를 두고 빛의 경로를 나눕니다. 하나의 경로를 물체로 비추면 물체는 이를 반사해 물체파 파장을 생성합니다. 다른 하나의 경로는 물체에 닿지 않는 빛이 파장을 거울을 통해 물체파와 일정한 각도를 이루도록 한 기준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즉 물체파와 기준파라는 파장이 만나 간섭 무늬를 형성하는 것을 기록하고 저장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뇌가 파동의 간섭 무늬를 뇌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간섭이란 위 그림과 같이 둘 이상의 파동이 서로 교차할 때 생기는 무늬입니다. 프리브렘은 뇌 세포끼리 연결하고 있어 정기적 파동이 생기고 교차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홀로그램 두뇌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두뇌가 홀로그램 패턴을 읽어낸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세상이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특별한 충격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른쪽 사과를 실제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과 자체가 왼쪽의 홀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와우, 다시 한번 놀라운데요? 근본적인 숨겨진 질서에 대한 내용은 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뇌와 홀로그램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다음에는 홀로그램 두뇌설 특징, 오감에 대한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앞편에 우리 기억이 두뇌의 특정한 장소에 저장되는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고 뇌에 전반적으로 퍼져 저장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결론은 간질병 환자의 뇌세포를 전기 충격을 줄 때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특정한 장소에 저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중 뇌를 반 정도나 절단한 사람이 기억을 잃지 않고 여전히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내용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뇌의 기억이 분산분포로 저장되는 특징이 홀로그램적 특징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뇌가 파동의 간섭 무늬를 뇌 전반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을 뜻하며 우리 우주의 홀로그램 패턴을 읽어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홀로그램 두뇌설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홀로그램적 특징은 두뇌만 있을까요?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홀로그램 두뇌설 내용은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라서 학계의 반응은 별로였다고 합니다. 학교나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운해형,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좌뇌형 인간이라고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좌뇌형, 운해형으로 성격도 구분하는데요. 인디애나 대학의 생물학자 폴 피치는 프리브렘의 홀로그램 두뇌설을
부정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도룡뇽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피치는 도룡뇽의 뇌를 잘라서 위치를 바꿔보는 실험을 하였었습니다. 도룡뇽의 뇌는 재생하는 특성이 있어 실험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딱 도룡뇽의 좌뇌와 우뇌를 바꿔두면 위치가 달라져서 기존의 먹이 습성에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여 실험을 했고 프리브렘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좌뇌와 우뇌를 바꿔보고 상하를 바꿔봐도 그가 회복될 때 기존과 달라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먹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뇌의 위치를 변경했는데 기존과 동일한가요? 이것은 뇌가 위치에 따른 기능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치는 당황하여 아예 뇌를 얇게 썰고 뒤집고 버무리고 잘게 저몄다고 합니다. 와, 완전 뇌를 요리한 거네요. 그런데 회복 후 여전히 도룡뇽은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와우, 그렇다면 프리브렘의 홀로그램 두뇌설처럼 도룡뇽의 뇌가 분산분포로 기록되어 있고 홀로그램 파동의 간섭을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뇌만 홀로그램적 파동을 읽어내는 것일까요? 레실리는 뇌중 외가죽 절제로 시각 피질을 제거했습니다. 시각 피질이란 눈이 보는 것을 받아서 뇌가 해석하는 부위를 말합니다. 아무튼 고양이의 시각 피질을 98%나 제거했는데도 복잡한 시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눈의 시각 기능도 분산 분포로 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앞전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눈으로 보는 과정조차 홀로그램 간섭 파동을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증상 중 발가락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발가락이 엄청 아플 텐데 사실 통증은 발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뇌 속 신경 생리학적인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통증은 실제로 우리 신체 내부에 있지만 우리는 발가락 자체에 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촉각 관련 게오르그 폰 베케시는 1960년대에 눈을 가린 사람의 양 무릎에 진동기를 갖다 대고 진동수를 변환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쪽 무릎에서 다른 무릎으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두 무릎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혀 존재하지 않은 곳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의 감각이 외부에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두뇌 내부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물리학자이자 생리학자인 헤르만 폰 헬름볼츠는 청각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청각이란 외부의 소리파가 고막으로 전달되고 고막에서 진동됩니다. 그리고 청소골을 진동시키고 와구악 내 청각세포를 자극해 전기신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각신경이 이 전기신호를 뇌를 보내서 우리가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와구악 내 파동이 장애물을 되돌아가는 회절과 파동끼리 만나서 사라지는 상세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의 귀가 일종의 라디오 주파수 분석기 같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미각은 미각세포를 통해 맛을 인지하고 신경 전달 세포 및 뇌로 전달합니다. 맛을 내는 물질은 염분은 짠맛, 성분이 있으면 신맛을 내는 식으로 우리 미각세포가 분석하게 됩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파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파동의 분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후각도 기체의 분자를 후각세포가 자극하여 뇌가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체의 파동을 분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오감이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뇌를 통해 인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뇌는 홀로그램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감 모두 나름대로 형태로 외부의 파동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감이 우주의 홀로그램적 파동을 분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일종의 라디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우, 우리의 오감, 뇌가 하나로 어울려 일종의 홀로그램 파동의 라디오와 같다는 사실 어떠셨나요? 그러면 그 홀로그램적 파동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우편의 고양이 시각 실험에서 고양이 시각 담당 부위인 시각 피지 일부 제거 시에도 여전히 시각 기능에 장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편의 뇌를 반 정도나 제거한 사람도 여전히 기억을 떠올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치의 고령용 뇌 위치 변경 실험에서는 뇌 위치가 변경돼도 먹이 숙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험들은 뇌가 분산부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오감각,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은 실제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뇌를 통해 인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실제라고 느끼지만 사실 환영, 홀로그램이고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오감각을 처리한 뇌의 기억은 어디서 진짜 저장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그 기억의 근원과 홀로그램 우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앞전에 설명드리다시피 뇌가 분산부포로 기억을 저장한다는 것은 이 자체의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홀로그램 우주론에서는 기억이 우주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고 합니다.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쉬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를 항상 즐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튜브의 동영상이 우리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나요? 입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G든 LTE든 4G든 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은 핸드폰 내에 동영상이 없는데도 구동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동영상은 서버 내에 있고 단지 핸드폰은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불러오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억도 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공간에 기억이 저장되어 있고 그의 주파수를 오감각이 나름대로 방식으로 해석한 후 우리의 뇌가 정리하여 불러오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억이 우주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엉뚱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이코메트리라는 일종의 초능력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코메트리란 영화에서도 가끔씩 등장했지만 물건에 손을 대면 그 물건을 소유했던 사람과 관련된 영상을 떠올리는 현상입니다. 현상은 나름대로 유명해서 TV에도 가끔씩 등장했었습니다. 렐라라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자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렐라 존스는 어느 날 그림 도난 사건을 다룬 뉴스를 본 뒤 갑자기 눈에 환영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이 헛소리일 뿐이라며 무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부동 경찰국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고 그녀의 제보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훔친 사람은 IRA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녀의 제보에 힘입어 그림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범죄에 가담했다가 배신을 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렐라 존스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 1980년 8월 렐라 존스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또다시 경찰에 알렸고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녀의 말대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은 렐라 존스의 능력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인범을 검거하는데 그녀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1981년 경찰은 살인범을 검거했습니다. 또 결국 경찰은 렐라 존스에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그녀는 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1996년 렐라 존스는 은퇴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뒤 런던 경찰국은 22년 만에 대중에게 그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이코메트리라는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거나 말거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이라면 어떻게 물건에 손을 갖다 대면 물건의 소유자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과학으로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홀로그램 우주론에서는 설명 가능합니다. 즉 렐라가 손을 갖다 대면 단순히 촉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물건 자체의 에너지 파동의 공간의 흔적,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찾아낸 시공간의 기억 에너지를 알고 뇌로 전달하여 이미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예민하여 손으로도 과거 미래 시공간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기억이 뇌 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같은 시공간의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고 우주의 시공간의 기억 및 과거, 현재, 미래가 기록되어 있어 사이코메트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우주의 시공간에 우리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우주가 홀로그램 우주로 되어 있고 그러한 시공간의 기억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억의 근원과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공간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홀로그램 우주적 설명, 신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전에 우리의 기억이 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처럼 떠돌아다니는 우주의 파동을 우리가 인지해 기억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우주의 기억의 파동을 이해하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자는 시작에도 손만 갖다 대면 과거 미래를 인식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시공간은 도대체 무엇인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어떻게 보면 시공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은 시간은 단지 우리 인식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간이 더 중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공간의 사전적인 정의 및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 그냥 장소의 의미로 아무 의미 없이 쓰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에서 공간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이분 아이작 뉴턴이 최초로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명 회전하는 물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이 들어있는 물통을 회전시키면 물 자체도 회전 운동을 하게 되고 수면이 오목해집니다. 그런데 물통이 회전을 강제로 정지시켜도 물은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물의 수면도 오목한 상태로 계속 유지합니다. 과학자들은 물통이 멈췄는데 물은 계속 운동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고, 뉴턴은 물이 물통에 대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물은 공간에 대해서 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은 실존하고 매끄러우며 중력에 따라 휘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이 결합 가능하여 시공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공간이라는 게 실존하며 물리적인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아까 공간의 정의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보통 비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적으로 세제곱센치 공간에 10억 개의 원자템과 맞먹는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빈 공간이 알려져 있는 우주 속의 모든 물질의 에너지 총합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빈 공간인데 어떻게 그리 많은 에너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무슨 과학자들이 계산을 잘못한 것일까요? 홀로그램 우주론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공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숨겨져 있고 그에 따른 숨겨진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신이 헤엄치고 다니는 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 주변 상황만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물고기처럼 물의 존재, 즉 공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물질에만 집착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바다 같은 우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숨겨진 질서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두뇌의 기억이 인터넷처럼 공간에 연결되어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숨겨진 질서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우주는 광대히 넓습니다.
우리는 깜깜하게 어둡지만 사실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태양계 밖에 멀리 나가 보겠습니다. 이 배달 규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427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베텔규스 표면에서 빛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텔규스에서 온 빛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427년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텔규스의 427년 전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텔규스의 과거 모습과 우리의 지금은 합쳐져서 우리의 현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물리적인 실체가 아닌 우리의 관념인 산물일 뿐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시간이 존재한 적이 없다면 우리 과거부터 미래까지 정해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무튼 앞전의 공간에 숨겨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시간도 무언가 정해진 숨겨진 질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시공간에 숨겨진 질서가 있어 손만 갖다 대면 과거 미래의 사건을 알아낼 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이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도 시공간의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는 효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의 원리와 홀로그램 우주론은 시공간의 놀라운 점을 설명 가능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카식 레코드와 홀로그램 우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앞편의 시공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시간과 공간을 합칠 수 있어 시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공간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세제곱센티미터의 빈 공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공간 자체가 심하게 요동치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홀로그램 우주론에서 숨겨진 질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의 착각이라고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무언가 정해진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이코메트리 같은 초능력이 가능하고 우리의 두뇌가 인터넷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정해진 숨겨진 질서 중 하나인 아카식 레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아카식 레코드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로 아카샤로 허공, 우주, 하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도서관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이 기록을 열람한다면 과거의 사건, 미래의 사건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전에 설명드렸던 1975년부터 요크셔주의 여성들을 살해한 일명 요크셔 리퍼라는 연쇄살인범 검거에 도움을 준 넬라 존스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스테판 오소비키라는 러시아 태생의 폴란드인은 가장 뛰어난 투시가라고 합니다. 그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교수이자 인종학자인 포니아토브스키의 눈에 띄어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석기로 테스트를 진행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테스트 시 손으로 석기를 만지면 시대와 역사적 기원을 환영으로 보아 알아맞추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한 번은 아들랭기의 석기를 만진 후 오소비키는 포니아토브스키에게 아들랭기의 여자들은 매우 복잡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랭기 석기는 프랑스 구석기 시대의 최종 석기로서 기원전 1만년 정도의 석기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우리들은 원신이 멍청하다고 생각해서 헤어스타일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석기에도 머리를 꾸몄다는 거네요.
그런데 나중에 머리 장식을 한 여인상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소비키의 능력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사이코메트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과거를 들여다보는 능력, 역행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역행인지가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아카식 레코드는 과거를 읽는 데 사용하는데 그래서 역행인지 과정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역행인지 관련 네덜란드 초심리학 연구소장인 헤나 F와 아마공화국 마리우스 발코프가 1960년대 실험에서 아무리 작은 뼈 조각이라도 이 과거 내력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시간의 비밀 동굴이라는 저서에서는 투시가와 고고학들 간의 공방관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령적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같은 능력은 모종의 형태로 인간의 인지가 닿을 수 있는 곳에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홀로그램 우주에서는 허용 가능합니다. 지금 이 책이 시공간의 일부라고 해봅시다. 책을 계속 앞으로 넘기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의 시간이 미래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넘겨도 뒷페이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 뒷페이지는 보이지 않고 뒤로 감춰집니다.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현재이고 페이지, 예를 들면 1페이지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앞페이지 100페이지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역행인지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거대한 책장에 손을 대어 페이지를 들춰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행인지자들은 과거를 목격할 때 광경이 덮쳐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공간적인 특성은 홀로그램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잠자면서 투시와 예언을 했는데 이러한 점도 자면서 아카식 레코드에 다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 중 하나는 하의 문서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말대로 정확히 발견 장소도 맞췄다고 합니다. 와우, 정말 놀랐습니다. 차후 에드가 케이시 예언 이야기도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아카식 레코드의 접근은 그냥 신비한 능력자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꿈을 통해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밤 어떤 꿈을 꾸셨고 아카식 레코드에는 방문하셨나요? 이상으로 과거의 아카식 레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다음은 아카식 레코드 관련 영화 미래의 아카식 레코드, 영혼의 아카식 레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